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준비한 안주는 오리 로스구이. 파는 것만 먹어봤지 직접 만들어 본 건 처음이네요. 훈제오리 말고 이 생오리를 사다가 한 건 처음이고, 그리고 요거는 이 오리집 가시면 원래 그 들깨 수제비 있잖아요. 예, 그 들깨 수제비입니다. 들깨 수제비인데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이잖아요. 그래서 그 수제비 대신 요 라자냐 면 있죠. 라자냐 면, 파스타 면 중에 그 라자냐 겹겹으로 싸서 하는 그 라자냐 면을 삶아갖고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였어요. 수제비처럼. 그리고 요거는 오리고기 싸먹을 쌈채소고, 오늘 술 역시 대산입니다. 그리고 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일단 쌈 하나 싸서 먹을게요. 이거 하는 동안 너무 배고파갖고. 그리고 이 옆에는 이 오리에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 부추 무침을 해서 옆에다 사이드에 곁들였어요. 자, 요렇게. 이 부추를 오리 볶을 때 넣기도 했지만, 이 부추 겉절이? 무침은 아니고 그냥 겉절이식으로 대충 해서 했는데, 간이 딱 맞아, 이렇게 먹으니까. 와, 진짜 맛있다. 자, 그럼 한잔 하겠습니다. 자, 블레서. 여러분도 보통 오리집 가시면 로스를 드시나요? 주물럭을 드시나요? 저는 보통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주물럭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거의 로스를 먹는데, 오리집 자체를 안 간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, 요즘 생오리집 파는데 많이 있나요? 요즘 잘 못 본 것 같은데. 그래서 거의 마트에서 훈제오리 많이 사다 먹잖아요. 근데 훈제오리가 제 기억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것도 지금 되게 비싸졌더라고요. 한 팩에 몇 그램, 한 800g 들었나? 그게 거의 15,000원 넘어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생오리가 더 싼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전 이게 더 훈제오리보다 이게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해요. 솔직히 좀 애매한 게, 탄수화물 때문에 제가 라자냐를 넣었잖아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감자가 있습니다. 감자. 수제비에 감자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감자가 들어있는데 감자가 뭐죠? 네, 탄수화물입니다. 탄수화물. 그리고 제가 원래 파스타를 탄수화물 먹을 때 100g을 먹는다고 했잖아요. 한 끼 먹을 때. 그래서 라자냐를 이거 80g만 했는데도 양이 꽤 몇 장이 되는데, 거기에서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, 양이. 감자는 반 개만 사용했습니다. 그래도 조금 큰 거 반 개만 사용했는데 양이 꽤 돼요. 수제비도 한번 먹어볼게요. 물론 이 라자냐 면이 그 수제비처럼 엄청 쫄깃쫄깃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, 그 정도 식감은 그래도 대충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디 레시피도 없어요. 그냥 들깨 수제비를 해먹는데 거기에 그냥 수제비 대신 라자냐만 넣은 거예요. 아,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그 마지막에 청양고추도 좀 넣었는데, 요즘에 여름 다 지나고 엄청 이제 좀 쌀쌀해지고 했는데, 이제 와서 재밌어졌네요, 이게. 청양고추가. 자, 이렇게 한 쌈 준비하고 다시 한 잔. 블레스. 아, 이 탄수화물을 벌써 먹으면 좀 그렇긴 한데, 국물 있으니까 먹어줄게요. 진짜 술술 들어간다, 술술 들어가. 그 수제비처럼 엄청 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요. 여러분들 올해 세운 목표는 다 잘 이루고 계신가요? 이제 거의 끝물인데? 저도 올해 세웠던 목표들이 있었는데,
뭐 아직 다 못 이룬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한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빡세게 계획해갖고 너무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으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나름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냥 그 결과만으로도 노력했다는 게 어디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. 예.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자체가 제가 스트레스로 되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.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. 제가 한때. 안 좋다가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되게 그 이제 뭐 그것도 다 되게 건강해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. 다이어트 할 때나 그냥 무슨 뭐 일적인 거나 저는 그래요. 일을 하러 갔다가 퇴근할 때 그 일할 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거기에다 두고 나와요. 그걸 집까지 왜 갖고 와? 거기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거기에다 두고 와야지. 그리고 집에 있는 근심 걱정 있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회사에 갔을 때는 집에다 그걸 다 두고 와야죠. 회사에서 가서 내가 집에서 있는 뭐 사적인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가면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실수도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한결 더 좀 정신 건강은 맑아지는 느낌? 건강해지는 느낌?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 잔. 제가 촬영한다고 이것도 다른 냄비에다 끓여놨는데 이걸 덜어놓고 세팅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식어가지고 한번 좀 더 끼려왔어요. 자, 다시 한잔 하겠습니다. 따뜻할 때 한번 먹어줄게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잇몸으로도. 너무 부드럽고 감자도 잘 익어서 너무 부드럽고 라자냐 면도 밀가루처럼 막 쫄깃쫄깃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막 되게 흐물흐물하게 막 녹는 건 아닌데 식감은 있어요. 그래도 이빨 없이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. 자, 이번에 다시 쌈 하나 싸줄게요. 얘가 메인인데 얘만 신경 쓰고 있었네. 자, 이렇게 쌈 준비하고 한 잔. 그리고 보통 요거 들깨 수제비 하실 때 들깨 가루를 뭐 사람들 취향인데 보통 껍질 깐 들깨 가루를 쓰라고 많이 해요. 그게 좀 더 먹는 게 부드럽고 하니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그 순댓국집 가면 이렇게 있는 들깨 가루 있잖아요. 그것처럼 약간 좀 거친 텍스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걸 했는데 요것도 그냥 들깨가루를 육수에다 바로 붓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처음 요리 영상에 나왔지만 저는 이거 육수를 좀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 들깨가루랑 찹쌀가루가 또 뭐 킥이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텁텁하지 않게 맛을 내준다고 해서 그거 넣어서 섞어가지고 이 끓고 있을 때 섞어주면서 좀 저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만들어 본 건 아니고 제가 이 웬만하면 영상 만들기 전에는 그냥 처음 만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미리 전에 한 번은 해 먹어봐요, 제가. 뭐 이거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. 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한번 해 먹어봐요. 아, 이게 괜찮은가 한번 해 먹어봐요.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식단을 하실 때
유튜브나 이런데 뭐 이렇게 해서 먹어라. 뭐 설탕, 뭐 알룰로스 몇 스푼, 간장 몇 스푼, 소금 몇 스푼 뭐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데 처음 한 번은 그렇게 드셔보시고 내 입맛에서는 뭐 짜다, 달다, 뭐 한다, 싱겁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입맛에 맞게 변화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사람마다 다 케바케니까 입맛들은.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. 어려운 거 아니죠? 자, 한 잔. 그리고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. 그거 들어가면은 되게 자세한 제 그 채널에 대한 통계 같은 게 막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들어가서 제가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물론 그게 젊으신 분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, 제 영상을. 근데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건 그 남녀 퍼센테이지가 시청률이 남자가 많이 하냐 여자가 많이 하냐 그게 있는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53%로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제 그 해시태그 같은 게 다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타고 들어오셨겠죠. 그리고 일단 썸네일 보고선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. 뭐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좀 매우 놀랐습니다. 일단은 죄송해요. 그 보시는데 제 얼굴이 도움이 안 돼서. 자, 여러분 다시 한 잔. 이게 끓여왔는데도 금방 식어버리네요, 이게. 그래갖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광고 같은 거에 그 음식 보온 워머라고 해야 되나? 그 매트 같은 거? 되게 얇은? 그거 이렇게 해갖고 음식을 계속 따뜻하게 데피면서 하는 그거를 요즘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물론 촬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냥 집에서 뭐 혼술할 때도 음식 이렇게 해놓으면 식잖아요, 금방. 이 책상이 온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. 그럼 술도 데펴지겠다. 그럼 안 되겠네. 근데 그거 좀 탐나더라고. 자, 다시 한 잔. 여러분, 제가 보통 촬영을 계속 해놓고 그 편집해서 그냥 매주 올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촬영해놓은 게 꽤 있어요. 꽤 있는데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하니까 단 좋은 점이 토요일마다 거의 이제 다음 쉬기 전날 이제 촬영을 하니까 토요일마다 촬영을 하니까 아무 약속이 없으면 토요일날 촬영해서 그냥 편집해서 다음 주에 올리고 뭐 이러면 되는데 토요일날 제가 만약 약속이 있고 뭐하고 무슨 다른 가족 행사나 뭐가 있으면 토요일날 촬영을 못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일단 그럼 그 주에 영상을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. 촬영한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촬영을 해두는데 왜냐하면 제가 순차적으로 찍은 걸 순차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착각해갖고 이거 영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거 영상 올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. 뭐 아무도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최근에 날씨는 좀 찹습니다. 좀 추워요. 간절기, 환절기, 좀 이제 요즘 계속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날씨가 진짜 서늘해졌더라고요. 특히 요런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, 감기. 그럼 다시 한 잔, 블레스. 요렇게 쌈 싸가지고
그 전에 제가 그 친구 중에 1인 1식 한다는 친구가 식단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라 해서 막 알려줬다는 친구 있었잖아요. 좀 안 걸릴 뻔했던 게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친구가 식단을 하는데 1인 1식 하는데 그 한 끼를 식단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좀 빡쳐갖고 막 좀 욕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하루 2끼를 먹겠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일단 대신 저한테 이제 뭐 식단표를 짜달라고 하길래 갑자기 좀 막막하게 식단표를 짜달라고? 근데 이 식단표는 그냥 제가 먹는 거 그대로 야 이렇게 먹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고 사람마다 하루 섭취해야 되는 탄단지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 그냥 뭐 기초 대사량 계산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. 근데 그거는 뭐 참고용,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되게 참고용이지만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게요. 그냥 그거 보시고 거기 보시면 그 네이버 그 기초에 대한 계산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. 뭐 생년월일, 키, 몸무게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원인지 아니면 뭐 활동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주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걸 대충 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내 총 기초 대사량과 내 총 활동량과 했을 때 기초 그런 대사량이 나오고 내가 하루 섭취해야 되는 탄단지가 대충 나와요. 그러니까 물론 그걸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하게 기입을 했다면 걔가 그래도 그런 정도 평균치의 그 값을 주는 거니까 그게 한 끼의 탄단지 비율이 아닙니다. 그게 하루의 탄단지 비율이에요. 다시 한 잔. 이렇게 한 쌈 싸서 근데 그 친구한테 열받는 게 뭐냐면 뭘 알고 싶대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거 알고 싶대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이거는 괜찮은 설명이다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면 절대 안 봐요.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 이 새끼는. 그게 난 더 빡쳐.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? 물론 저도 그 친구가 보내주는 거 절대 안 봅니다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보더라고요 저는. 걔랑 저랑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자 다시 한 잔. 자 이렇게 써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2박 3일 정도 지방에 좀 일 좀 다녀오면서 얼굴이 타기도 많이 탔지만 그때는 식단을 못했어요. 2박 3일 동안 일반식을 먹었어요. 심지어 그 순서도 지키기 어려웠어. 그리고 저 식단하고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. 겉면도 아닌 일반 라면을 처음 먹었는데 물론 맛있죠. 너무 맛있었어요. 지금 제가 지방 갔다 온 지 이틀 정도 됐나? 물론 몸무게도 많이 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. 저는 몸무게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. 그 옷태나 뭐 이렇게 거울에 보여지는 눈바디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돌아온 날 집에 와서 샤워할 때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얼굴이나 몸에 좀 변화가 있었죠. 근데 지금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틀이 지났거든요. 갔다 온 다음날부터 다시 또 아침부터 똑같이 아침 오나오 먹고 이렇게 식단을 똑같이 했더니 지금은 이제 오늘 샤워할 때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, 그때랑. 근데 이게 케바케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요. 어떻게 식단을 하고 어떻게 먹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되게 부담 갖지도 않고 길으면 3일? 아니 보통 이틀이면은 원래 그걸로 돌아오더라고요, 저는. 뭐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제가 이제 그 몸이 적응을 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살이 좀 불었다고 해서 다시 이제 뭐 다이어트 포기하고 막 드시고 막 물론 사람이 살면 뭐 얼마나 살고 뭐 하겠습니까? 그냥 뭐 맛있는 거 엄청 먹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죠.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못생기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물론 성형을 극복할 수 있지만 못생기게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
몸매 같은 거는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인 거잖아요. 저는 그래서 못생긴 거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뚱뚱하고 막 이런 거는 전 솔직히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건 본인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 뭐 악플이 달릴진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. 자, 다시 한 잔. 상추 돛대네. 그럼 깻잎만 써먹을게요. 소주 한 병 다 먹기 전에 안주빨리 다 먹어버릴게요. 아니 방금 쌈 쌀 때 청양고추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맵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부추 겉절이를 할 때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거든요. 제 집에 있는 고춧가루가 일반 고춧가루가 아니라 그 베트남 고춧가루거든요. 그래서 재밌구나. 와 재밌네. 자 이렇게 쌈 하나 싸주고 한 잔. 이거 이 막장인데 이거 남아있으면 저 한 병 더 먹어야 되니까 먹어 치울게요 이거. 와 엄청 푸짐하다 이거. 와 씨. 얘는 건더기 거의 다 먹었어요. 국물이랑 좀만 남았는데 맛있어 이것도. 버섯, 뼈버섯. 여기서 막장을 위해서 깔끔하게 쌈 하나 싸주고 일상추에 있겠니? 남은 게 이거. 근데 이거 좀 고기 많이 남았네. 와 부추무침은 오늘 술 먹기 딱 적당한 양이다. 와 씨. 자 이렇게 막쌈에 막자. 자 블레스. 자 오늘도 이렇게 오리 로스구이와 그 들깨 수제비, 들깨 파스타, 들깨 라자냐? 여튼 들깨 수제비 곁들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안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건강하게 마시자. 블레스.